공복 시간이 늘면 늘수록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살아나 몸에서. 그렇죠. 몸이 젊어져요. 네. 영양소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 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칼로리 계산하고 배 터지게 먹어라. 원장님이 하시는 간헐적 단식법. 저는 이제 하루 4끼를 먹는데 4끼. 네. 뭐 원장님 본인 몸에 직접 임상 테스트하는 거 즐겨 하시고 그러시니까 요즘은 또 어떤 것에 주력하시고 좀 테스트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사실 뭐 제 몸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그 한 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있던 병원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이 와서 제가 이제 이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흔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배 터지게 먹어라. 저는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칼로리가 높아도 내 몸에 도움이 되고 건강식이면 배 터지게 먹어라. 건강식을 그렇게 배 터지게 먹을 만큼 식욕이 돋나?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네. 알죠. 제가 배 터지게 못 먹을 줄 아니 브로콜리를 누가 배 터지게 먹어요.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정신적 포만감이 들겠네요. 그렇죠. 적게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배 터지게 먹어라? 일단 거기서 신나는 거죠. 아, 야, 이거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겠네?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진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수육을 막 2인분, 3인분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체지방이 줄었네요. 그런가 하면 아니 살 빼러 왔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될까 싶어서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면 그 다음 끼니는 건너뛰고 안 먹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해요. 한 통을 먹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오는 그 죄책감, 바보 같은 거, 미련한 거 이러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종류의 제한 없이 배 터지게 먹어라였나요? 아니죠. 건강식을 배 터지게 먹으라죠. 건강식을 수육이 건강식이군요. 그렇죠. 물에 삶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도 많지만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설탕에 들어있는 과당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끊어내기가. 네. 원장님이 하시는 간헐적 단식법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내가 이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수면과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을 최소 12시간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은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공복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2시간을 더 플러스를 한 거죠. 이 공복 시간이 늘면 늘수록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흔히 간헐적 단식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살아나 몸에서. 그렇죠. 몸이 젊어져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재활용해요. 늙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세포의 자양분을 끄집어 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병든 세포는 자연스럽게 사멸되겠죠. 이게 자가포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포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러면 단식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주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에다가 연료를 공급하는데 내 몸에 있는 이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 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끼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16대 8이다 그러면 16시간을 굶으면 8시간 동안에 내가 3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느냐? 이게 영양학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꼭 3끼를 먹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2끼만 먹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단백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단백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근육이 빠지면 노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 들면 다 근육이 빠지고 노쇠해지나 했더니 젊었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몸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80대에도 그냥 뭐 팔팔하게 활동 다 하시고 그렇게 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병이네.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네. 그래서 단백질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몸무게에 곱하기 한 1.2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최소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70kg이면은 적어도 한 84g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한 끼인가요? 하루인가요? 하루. 그러면 하루에 80g을 두 끼 나눠 먹으면 40g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 끼에 달걀 한 5개를 먹어야 되는데 내 몸에 흡수된 게 40g이 한 끼에 필요하다는 거죠. 달걀 5개를 한 끼 먹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그렇게 들어온 단백질을 다 소화 흡수해서 100% 내 몸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과 달리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산도 필요하고 이 소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나이 먹을수록 위산 분비도 떨어지고 위장 운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효소도 먹어. 네.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고기 안 드시는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드시죠. 근데 나이 드실수록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끼 또는 두 끼에 다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14대 10으로 그렇죠.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4시간 공복을 유지를 하면 10시간 동안에 적어도 3끼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의 하루의 일과를 얘기해 주세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해서 나는 14시간을 쉬고 있다. 의사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굉장히 진실하십니다. 그래도 한 달 관리하실 때 그 패턴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한 달 관리할 때는 철저하게 하죠. 네. 모범생이었던 그 시간에는 저는 이제 하루 4끼를 먹는데 4끼? 네. 보통 7시에 일어나면 네.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데 거기에 이제 플레인 요거트 그다음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같이 먹고 그게 이제 통상 제가 즐겨 먹는 아침 패턴이에요. 그리고 점심에는 꼭 밥을 챙겨 먹습니다. 몇 시간 정도 후에 드세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후. 네. 그렇게 해서 점심은 이제 밥, 그다음에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이 꼭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편의점에 가서 무가당 두유에 네. 삶은 달걀 한 2개 정도를 챙겨 먹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에서는 밥을 반 공기 이내로 먹거나 아니면 아예 밥을 먹지 않고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먹고 3시간, 4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러면 8시나 다시 9시에 첫 번째 식사를 네, 하는 거죠. 9시에 얼추 맞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프레이크라든지 간편하게 과일, 주스에다가 뭐 빵 한 쪽 이렇게 빵 이렇게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사를 아침 식사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에 시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요. 네. 그럼 뭘 찾죠? 혈당을 높이는 달달한 걸 찾아요. 하루 종일 혈당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가급적이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걸 먹으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일반 식사로 채워서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식사를 하는 것이 제일 건강식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내 몸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수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게 이제 살이 찌는 원인이거든요. 살이 찐 사람들은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살이 계속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이 빠지게 하려면 그 포만감 호르몬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적게 먹어서 그 포만감 호르몬이 회복이 될까? 적게 먹으면 이 포만감 호르몬 입장에서는 더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포기지겠죠. 과식 폭식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는 방법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배불리 먹으라라는 얘기가 이 포만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면 망가진 내 몸에 망가진 포만감 호르몬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나쁜 음식 끊고 건강한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어주면 야금야금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는 양이 줄어든다고요. 그게 박용호가 얘기하는 배불리 먹는 박용호 다이어트.